와, 드디어 대학 졸업이네요. 이제 막 멋진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시간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바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나만의 회사를 딱 세우는 거.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100% 실패한다. 이 충격적인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경고하는 걸까요? 물론 이 경고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상가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는 이 말이 글쎄요, 거의 법칙처럼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 주장에 따르면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생은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자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갈래 길은 절대 서로 바꿀 수 없는 아주 명확한 경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죠? 이 구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커리어 전략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 진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족의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든든한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보수적 졸업생에게 창업 실패는 비싼 수업료 내고 공부 한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보적 졸업생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걸 잃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 졸업생에게는요, 내가 배운 지식이 가진 전부인 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창업에 뛰어드는 건 내 미래라는 단 하나뿐인 자산을 전부 걸고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거죠. 진보적 졸업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첫 직장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회사로 가라. 그곳에는 책상도, 기계도, 땅도 있다. 그곳에 가서 공부하라. 이 말의 뜻은 첫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사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제2의 대학으로 여기라는 거죠. 이 공부 방법에는 아주 명확한 단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기반이 잘 닦인 회사에 취업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일을 그냥 일이 아니라 대학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리스크 없이 회사 자원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당장의 돈이 아니라 지식이니까 학생처럼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회사가 사실상 제 대학원 학비를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회사의 시스템, 자본, 인프라 이걸 전부 이용해서 실전 경험과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때 받는 월급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주는 장학금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에 몰두하면요, 신기하게도 돈 쓸 시간이 없어진다고 해요. 일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씀씀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꿈꿨던 월급의 고작 7% 정도만 받아도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성장이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철학이 채용 방식,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비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공부하는 시기가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나만의 사상을 단련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시대가 완전히 변했죠. 과거에 이 사람이 인재다 하고 평가하던 그런 전통적인 기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높은 시험 점수, 단순 암기력, 수학이나 어학 능력. 한마디로 컴퓨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 이제 기업들은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을 시키려고 굳이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절대로 못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사상, 즉 철학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시대의 인재의 유일무이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미래의 회사가, 미래의 고용주가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바로 당신의 핵심 철학, 당신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라는 건요, 우리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자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면접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인류에 어떻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사회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뭔가요? 이 회사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상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질문들이죠.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자신의 가치만큼을 요구하는 자는 합격할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자는 면접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먼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내 가치를 보여주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그 자체로 나는 아직 내 사상에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커리어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왜 있고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건 개인의 이익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는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이력서가 될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면접관이 혹은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철학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